이번 주 초 환경부가 현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은 업무 보고를 진행했죠. 특히 원자력 발전을 한 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한 향후 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유럽연합 EU가 그린 텍소노미라는 것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녹색 분류 체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K-텍소노미라는 것에 원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위해서 이 K-텍소노미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왜 중요한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제 활동이 과연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지, 즉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을 가려내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린워싱을 사전에 방지하고 더 많은 자금이 진정한 녹색 사업이나 기술로 유입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K-텍소노미를 재검토해서 원전을 이제 포함시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주게 되는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이 포함되면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져서 원전 관련된 그런 전후방 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는 거고요. 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 사실은 그 국가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즉 그 에너지원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이 확대되면 저희가 이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발전 부문에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확보된 그 여유분은 산업이라든지 건물 이런 쪽에 조금 더 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실현 가능한 이런 탄소 중립 정책, 또 온실가스 감축 대책 이것이 이제 마련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결국 이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하지만 이게 뭐 다들 알다시피 이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국제사회와 약속했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게 NDC라고 하더라고요. 이 달성이 이제 그때 당시에 40%로 들었는데 이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인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산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 추진도 녹록지는 않은데요. 이제 새 정부 정책,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원전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이라든지 산업 부문에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그 감축 잠재량 이거를 과학적으로 다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문별 감축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2030년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40% 달성 이거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계에서는 또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이거 40%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현실적인 목표랑 이행을 주장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또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보관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국가 감축 목표 40% 설정을 할 때 산업 부문은 이제 기업의 어떤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를 해서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그러한 그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향후에 산업계 쪽하고의 또 이해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이제 소통을 할 거고요. 그래서 부문별 그 감축 목표를 조금든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언젠가부터 이 환경이라는 게 기업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유수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투자 관점을 볼 때 이 기업이 환경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가,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그런 점에서 이제 앞다퉈서 ESG 경영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일 텐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ESG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ESG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정책적 지원을 지금 강화할 계획인데요. 특히 우리 기업의 환경 개선 노력이 해외에서도 투자 가치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 이제 환경 정보 공시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정보 공시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이제 예. 맞추고 또 정보 공시 대상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의 친환경 또 저탄소 경제 활동의 금융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은행의 금융권하고 이제 협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ESG 쪽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지금 열악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ESG 쪽에 중소 중견기업은 그 컨설팅을 저희가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예. 또 관련된 금융 자금 지원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3월이었습니다. 유엔 환경총회에서 내후년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겠다면서 협약 체결을 의결했는데 이게 결국 이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들의 순환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자원 안보 측면에서 이 자원의 순환, 즉 순환 경제 중요성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서 지금 다각도의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 제품이 설계되도록 그런 생산자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그렇죠.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폐기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선별률을 높여서 플라스틱 가려내는 건데요. 그 선별률을 높여서 플라스틱의 폐자원의 공급망을 이렇게 고도화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전기 전자 제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예.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폐기되는 전기 전자 제품 또 배터리 이런 쪽은 저희가 이제 수거할 수 있는 그 체계 이러한 것들을 확대해서 거기서 희소 금속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내는 그러한 것들을 또 지금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로도 보도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경남 창원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서 불안감이 좀 커졌습니다. 장관께서도 이제 뭐 어떤 현장 점검을 하셨을 텐데 네.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린다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건강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부분이어서 네, 어떻게 네.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창원, 수원 이런 쪽에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생돼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예.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수원에 있는 정수장에 가서 이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수도 사업자에게 이제 취수부터 가정에 이렇게 공급될 때까지 상하수도 전반적인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유충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지금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485개의 그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85개 모든 정수장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 또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을 지금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세먼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뭐 항상 국민적 이슈였고 팬데믹 시기,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뭐 다 안 좋았지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미세먼지가 없었다 이런 뭐 일이 네. 있었는데 네. 산업 활동이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팬데믹 시기 좀 지나면서 네.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하면 어떡하나 걱정이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의 보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예. 2027년 그때 그 초미세먼지 농도를 30%까지 지금 감축할 계획으로 대책을 지금 이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OECD의 지금 최하위권에 있는 그걸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 감축하는 것을 크게 세 개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시적인 대책이 있고요. 또 고농도, 겨울철에 고농도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 등에서 그 국외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감하는가. 이제 세 개의 축이 있는데요. 이제 상시 대책으로는 저희가 2027년까지 네. 이제 화석연료 발전 비율을 40%대로 이제 대폭 줄일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겨울철 고농도 시에는 이제 현재 수도권에 이제 실시하는 대책 중에 하나가 5등급의 경유차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6대 특광역시까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특히 국민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농도 예보를 하고 있는데 그 예보 시점을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이렇게 앞당기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렇겠네요. 또 국외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양자 협력, 또 유엔 등의 그런 다자 협력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장관께서 오랜 시간 환경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으로서 어떤 임기 중에 이것만은 내가 꼭 이뤄보고 싶다 이런 어떤 환경 정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환경 정책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모든 걸 다 꼼꼼히 챙길 텐데요. 특히나 이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환경 정책,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다 과학적인 환경 정책을 네. 수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적 외교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그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정책의 좀 틀을 다져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국가의 에너지 믹스라든지 또 산업 구조하고 영향이 있겠고요. 예. 또 이제 구호에 그치는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국민의 부담은 줄이면서 좀 과학적, 실용적인 그런 해법을 네. 찾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세먼지라든지 수돗물 안전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홍수 각종 재해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환경 정책을 조금 더 과학적인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학화, 고도화하는 부분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환 경제의 어떤 실현을 하기 위한 기반을 좀 다져놓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의 소비부터 다시 생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이제 수거, 선별, 재활용의 전 과정 이런 예.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순환 경제 기반을 좀 다져놓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환경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